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양승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잘 예방해서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학 박사이고 또 치매, 호스피스,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런 자격을 갖고 우리 의정부시와 양주시 또 이쪽 동두천, 포천 지역에서 이런 특히 치매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자문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료의 변화하고 치매는 어떻게 또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의 원인. 우리가 이제 많이 치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원인은 또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것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치매에 우리가 이제 걸린다면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도와드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의 변화와 치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의료의 변화죠. 그래서 건강 100세라고 하죠.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그것이 이제 최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100세, 글쎄요, 90 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건강 100세지만 앞으로는 의료가 더욱더 발달해서 아마 100세 이상의 그런 아마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의 90세가 최근에 평균 수명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90세까지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까지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프면서 이런 지내야 되는 시기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통수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과 또 아프면서 사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다, 뭐 또 고령 사회다, 초고령 사회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인구를 우리가 노인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다. 또 전체 인구의 어르신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을 때 고령 사회다. 20%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50년쯤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100명이면 37명이 노인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치매죠. 그래서 아프면서 긴 노후가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이 치매는 최근 우리가 100세 시대와 치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100세 시대에 가장 우리가 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어렵고 위험스러운 것이 암보다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 60세 이상의 남녀 400명이 두려워하는 질환이 암이 아니었고요. 치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1위는 심근경색, 2위는 암입니다. 그런데 이런 1위와 2위의 그런 사망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치매 원인, 증상, 치료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매는 저희가 이렇게 어원을 보면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신적으로 추락한다. 마음이 지워져 버린다. 이런 것이 원래 치매가 뜻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른 것보다도 신경의 문제로 인지기능, 느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도 최근의 기억이 있고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최근의 기억력이 손실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력의 손상, 또 진압력이라는 건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또 지금 현재 뭐 날씨가 어떻고 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게 진압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 또 판단력.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이 저 옷은 겨울에 입어야 되는 옷인데 여름에도 그걸 입고 나오신다든지 뭐 이런 거, 뭔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의 손상, 특히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또 진압력,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잘 못 알아보고 잘 모르는 부분, 또 그 다음은 판단력, 또 그 다음에 지적 기능, 계산을 잘 못하시는 거죠. 100에서 9를 빼, 또 91에서 9를 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하시고 중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 진단 검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 기능에 손상이 오고 또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그 화도 많이 내고 충동적이고 그런 부분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이런 뉴스 이런 데 보면 치매 어르신이 뭐 손자하고 어떤 먹을 걸 갖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의 어려움도 오고 또 주의 집중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급성이 아니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밑에 깔려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비가역성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이고 천천히 진행되고 비가역이다. 다시 이제 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뇌를 한번 볼까요? 우리 뇌는 이렇게 전두엽도 있고 두정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측두엽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런 뇌는 각각의 이 뇌의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주로 언어와 정보, 어떤 부분은 좀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중심 감각, 평형 감각, 또 이 뒤쪽은 또 시각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의 뇌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언어에 문제가 오고 또 어떤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시각에 문제가 오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이 뇌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뇌의 역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치매는 뇌의 그런 어떤 신경질환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럼 원인을 볼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매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있죠. 이게 원인도 되고 증상도 되는 거죠. 또 이런 다양한 뭐 루이치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이런 것이 치매의 또 원인이 되고 치매 증상도 되고 또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치매 원인이 올 수가 있고 또 대사 또 이런 비타민의 결여 또 어떤 알코올의 만성 중독이 됐을 때 또 뇌에 감염이 됐을 때 또 뇌에 어떤 암, 종양이 생겼을 때 또 외상을 입었을 때 또 뇌에 물이 찼을 때 뭐 이러한 증상들이 치매의 원인이고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뇌를 보실까요? 이게 정상인의 뇌와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그 사진이 정상인의 뇌고 아래 사진이 이제 치매 환자의 MRI 영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상인의 그런 뇌보다 이런 치매 어르신의 뇌는 좀 위축되고 예, 훨씬 더 의외의 뇌보다 선명하지가 않죠. 그 영상이.
예, 그래서 이런 MRI를 찍어보면 이런 뇌의 모습이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는 기억력에 손상이 온다. 근데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언제라 그랬죠? 최근의 기억력.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지? 심지어 가스불을 껐나? 어떤 경우에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두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진압력, 시간과 장소,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못하고 판단력, 현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울기도 하고 불안해지고 충동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 기능이 손상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상생활 기능도 같이 다른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기능도 손상되지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증상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 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고 이 초기 땐 또 잘 몰라요. 그리고 한 중기쯤 되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초기 증상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알지만 최근 기억을 자꾸 깜빡깜빡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억이 이제 감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건 잘 기억을 하죠. 왜? 이 뇌의 손상 전의 기억은 잘 기억이 나지만 안 좋아지고서부터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전에 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거 흔히 있는 일이죠. 음식을 조리하고 가스불을 안 꺼요. 그래서 화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 그 다음에 또 돈이나 열쇠 이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게 또 심해지고 말기에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런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이 당황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또 우울 증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울과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 또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과거에 비해서 성격이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에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심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있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중증도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매가 발병해서 약 한 2년에서 10년 사이를 저희가 이제 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초기에는 아까 기억력 감퇴 그다음에 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씻기도 잘 못하고 또 옷 입기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일상생활에 이제 필요한 동작에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동계산은 아예 서툴러지고요. 전화나 TV 이런 조작에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시인지 무슨 계절인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누군지 또 자식이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에 보면 아들이 와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너가 누구야? 어디서 왔어? 자식한테. 그렇게 해서 막 자식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그런 것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기가 되면 저희가 그거를 고도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기능이 많이 손상돼서 일상생활이 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하얘지고 네, 그다음에 자식 이름, 고향, 나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아주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 배우자, 내지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자녀, 그 사람만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이렇게 건조해지고 뭐라 그럴까요? 무표정해진다 그러죠. 그러고 보행장애도
심해지고 근육도 긴장되고 또 하나 파킨슨 병이죠. 이렇게 걷는 거 있죠. 발꿈치로 걷는 그러한 또 파킨슨 그런 질환도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제 기능을 다 상실하고 이제 황폐해서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말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흔히 건망증 같아, 아니야, 치매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분만 망각을 하지 다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치매는 그 경험 자체를 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의 부분에서도 이 건망증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지만 또 계속 생각하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치매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식사를 하고도 밥 안 먹었다고 계속 밥 줘 그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언어 장애. 그래서 언어 장애가 이제 심해서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그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친숙한 작업 늘 했던 거를 잘 못해요. 남이 보면 당연히 저걸 사오면 냉장고에 넣고 또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설거지를 하고 이런 그런 친숙했던 일들을 잘 모르고 또 요리 순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 또 아까 진압력 말씀드렸죠. 이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잘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나 지갑 어디다 뒀지? 내 열쇠 어디다 뒀지? 내 돈 그거 너가 가져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또 그런 분쟁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또 어디를 딱 열어보면 어르신이 말했던 그 분실했던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이제 많이 급격하게 충동적이거나 또 감정, 행동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치매 중에서 약 20-30%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만성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이런 혈관에 그런 관련된 문제들. 이러한 혈관성 치매는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면 이 혈관성 치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전부 다 불치의 병,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어떤 거는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아직은 완치하기 힘들지만 이런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만성질환이니까 이 부분을 잘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치매도 훨씬 예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치매 유병률을 보십시오.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월등히 높죠. 네, 그래서 치매는 약 남성이 3, 여성이 한 10명이면 7명 정도가 여성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치료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아까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은 혈관성 치매 그 부분은 만성질환을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그런 치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치매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예방하고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훨씬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치매 대상자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그 적합한 그런 치료의 목표는 이게 이미 망가진 부분 말고 남아있는 그런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치매 대상자에 대한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주요 문제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또 일상생활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 또 문제 행동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약물 치료라기보다는 비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선 비약물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는 거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전문 돌봄 인력이 이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 부분, 저하된 부분을 향상시켜줘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뭐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갑자기 운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약물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주요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에 이런 치매 대상자를 누가 돌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 통계를 보니까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것이 어떤 시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은 가족이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는 거죠. 뭐 가정에서 돌보면서 또 뭐 가족이 돌보는 것도 있고 전문 인력이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가정 내에서 돌본다는 것은 가족의 부담감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혈관성 치매는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건 고혈압, 당뇨, 혈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일단 혈압이 높지 않도록 높다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당뇨, 이런 혈당 조절, 또 우리가 혈관성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높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있고 좋은 뭐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심장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울증 치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일단 심신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취미 활동 또 일이 있다면 이런 노인의 일자리 등을 통해서 또 어떤 경제 생활도 되고 자신을 또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다면 지속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하고 그런 또 시간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연령대나 다 중요한 거겠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조그만 그런 즐거움에도 웃고 기쁨을 잃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좋은 호르몬,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또 우리 건강에도 무척 좋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미움, 분노 이런 건 조금 승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 나 자신의 어떤 자아 존중감도 높이려면 근데 과거에 또 성공했던 일을 한번 적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 관리를 과연 나 자신 또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치매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치매 국가 책임제. 그래서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 또 치매가 발병했을 때 가족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또 사회적 지지라든지 어떤 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치매는 관리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는 사회통합 서비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치매관리 사업은 개인과 가족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서는 국가에서 재정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치매의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은 평상시부터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도 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운동, 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고혈압, 당뇨, 혈관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건강에 이상적인 것들은 이러한 생활 양식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의료의 어떤 진단, 약물요법,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담 및 프로그램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제 치매 관리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치매에 대한 증상, 또 치료, 또 어떤 개인과 가족, 국가가 또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매를 포함해서 이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은 이모작이다. 그랬는데 최근은 이모작이 아니다. 삼모작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은 여생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는 말도 바꿔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이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죠? 60이 청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에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건강, 즐거움, 여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또 정신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또 노후에 어렵죠. 또 건강이 없어도 안 되죠. 또 사회적 심리적으로 친구나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여유가 없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이런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은빛 노후라는 게 나와요. 내 노후가 이렇게 좀 어둡지 않고 이런 은빛 노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쭉 봤다 보니 건강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최소한 나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걸 포함해서 여가생활, 친구, 즐겁게 사는 거. 그 동료가 꼭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후를 잘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후의 삶을 봤을 때 본받고 싶은 그런 노년의 모습은 자원봉사하는 모습, 나누면서 배려하는 그런 노년의 모습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나는 늙고 싶지 않아. 저런 모습 너무 싫어. 그런 모습은 잔소리하고 막 새치기하고 호통치고 막무가내 막 이런 모습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환영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양보하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것이 많다는 거를 인정하기. 실은 경험으로 보나 살아온 우리 어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린 경험한 게 더 어르신들이 훨씬 많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세상을. 하지만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또 사람들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러한 모습. 또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노인은 특권층이라는 의식보다 먼저 배려하는 마음, 자세, 또 타인에 대한 관심 그런 거 보고 이런 거보다는 또 오히려 내가 자주 씻고 매너 지키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노년에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꼭 들지 않아도 좋은 친구 10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 그런 친구를 두면 저도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본받을 수 있잖아요. 또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굉장히 좋죠. 또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또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마음이 젊은 친구,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또 봉사정신이 많은 친구, 뭐 나이 어린 친구,
또 옛날 친구, 배우자 다 좋은 친구 유형인데 여기서 가장 또 좋은 친구는 나이가 어린 친구한테 또 더 좋은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꼭 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나이가 어린 친구를 사귀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또 뭐 생생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나이 어린 친구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은 인생의 그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머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한 100년을 살지? 그때는 뭐 60, 70 어르신들의 그런 돌아가시는 그 연세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을 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 피우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가장 행복한 노년기가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진짜 노후는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소 한번 볼까요? 한쪽은 진짜 미소고요. 한쪽은 가짜 미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웃고 긍정적으로 할 때 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이라 그러죠. 이런 엔돌핀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어디 몸이 아플 때 면역력도 주지만 이런 또 심리적인 상처가 있을 때도 또 이런 엔돌핀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뒷셈 미소라는 게 있는데 진짜 미소하고 가짜 미소를 한번 지켜보세요. 어느 게 다를까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미소 지으시는 분은 몇 가지가 달라요. 입꼬리가 가짜 미소보다는 어떠죠? 올라가 있죠. 더 이가 많이 보이게 윗니가 더 많이 보이게 웃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또 뭐가 올라가죠? 광대뼈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웃는 그런 웃음들을 우리가 많이 즐겁게 할 때 많이 웃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죠. 주름지고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윗니가 한 열 몇 개 보이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올라가죠. 그래서 자주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이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떤 특히 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런 치매에 대한 이해하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치매에 우리가 이렇게 걸려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도 꾸준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찾아보고 또 같이 또 이런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은 누가 어떤 사람이 다시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고요. 우리 자신이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돌보는 치매 어르신도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거 여기는 함께 사는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도 항상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도 돌아보고 저 자신도 돌아봄으로써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돕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